반갑습니다.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이제 주고받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할 건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느냐를 볼 겁니다. 우리가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가장 많은 양, 태양 에너지죠. 두 번째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봅시다. 잘 알다시피 태양 에너지는 뭡니까? 태양 자체가 지금 주계열성 뭐 하고 있습니까? 수소 핵융합하고 있죠. 그때 발생한 에너지가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건 다 근본을 따지면 태양 에너지입니다. 기상현상, 태양 에너지에서 수증기 증발하고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생기죠. 해류, 풍화침식, 광합성, 하여튼 전부 다 뭡니까? 근본은 태양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도 치는 거? 파도가 치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죠. 근본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생기고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뭘 이동시켜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멘틀의 움직임, 상하 운동을 만들어주면요. 멘틀 위에 지각이 떠 있으니까 멘틀이 움직이면 누구도 같이 움직입니까? 지각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만드는 게 뭐라고 했죠?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외핵의 운동이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사실 지구 자기장의 형성의 원동력도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조력 에너지는요. 달하고 태양이 지구하고 사이에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지구에 있는 물을 잡아당기면 물이 빠졌다가 나갔다가 하겠죠? 뭡니까? 바로 태양과 달의 지구의 인력 때문에 제일 대표적으로 바로 밀물하고 썰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태양과 지구와 달은 서로를 공전하면서 일정한 형태로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해수면 높이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꼭 비교해야 되는 게 세 가지 배웠잖아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에너지 양이 어떠냐 배운 순서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지구 내부 에너지, 가장 작은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이 조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근원적인 에너지는 누굽니까?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됐죠? 그래서 양도 꼭 비교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것도 줄까요? 태양 에너지나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처럼 상호 전환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지구가 덥다고 해서 과연 그럼 지구 내부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서로 뭐한다?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주로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위도는 주로 에너지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고위도는 태양 고도가 낮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대기라든지 아니면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뭐 해주는 겁니까? 저위도로 이동시켜 주는, 고위도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태풍. 태풍은 주로 어디 생기냐면 저위도에서 생기거든요. 저위도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태풍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태풍이 이렇게 북상 남상을 하죠. 즉 어디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운반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멘틀 대류에 의해 대륙을 이동시키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니까 뭐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지구의 내부 에너지,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지구는 구형이다.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뭐하다? 감소한다 또는 뭐 작다. 따라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남는 에너지?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좀 균형을 이뤄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역시나 물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은 누굽니까? 태양에너지죠.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순환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 총량은 일정해야 됩니다. 총량은 일정하다. 하지만 어디에 존재하는지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먼저 바다에 있던 물은 수권에 있었죠. 물이. 그런데 증발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권으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구름이 생기고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면 다시 직권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직권에 있는 물이 다시 지표에서 바다로 유출되면 수권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수치들을 절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설사 한두 개를 막아 놓더라도 총량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해서 유추해내는 거지 이 숫자를 딸딸딸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볼까요? 수권 보면은 나가는 게 320이죠? 들어오는 건 284랑 36 더해보세요. 320 나오잖아요. 직권은 나가는 게 증발 60, 지표 유출 96이죠. 합치면 들어오는 것도 96이니까 일정하죠. 그러니까 수권은 수권대로, 직권은 직권대로 전부 다 각 권에 있는 물의 총량은 바뀌지 않는다. 그걸 활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이지 저 값을 딸딸딸 외워서 문제 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탄소의 순환입니다. 탄소라는 건 C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탄소가 기권에서는 주로 대기의 성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직권에서는 석회암, 석회암이 바로 탄산칼슘, 앙금을 말하는 건데 주로 탄소가 직권에서는 석회암이나 아니면 화석연료, 유기물 형태. 수권에서는 CO3-나 탄산이온 같은 형태,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생물권은 잘 알다시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가 유기물이고 그 유기물이 탄소를 주 구성으로 하죠. 그래서 각 권마다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봅시다.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건 뭡니까? 직권에 있던 연료가 태워서 기체되니까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자, 이 기체들은 알다시피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요 방출하는 기체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용해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게 많고 온도가 높아지면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탄소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화산 폭발하면 탄소가 기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녹으면 바다로 수권으로 가고요. 다시 수권에 있는 이런 이온들이 다시 침전되면서 앙금을 만들면서 암석을 만들기도 하면서 뭐한다?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은 뭐죠? 화석연료를 연소한다거나 그 다음에 화산활동한다거나 호흡을 하면 대기로 CO2가 날아가죠. 반대로 대기 중에 탄소가 감소하는 건 어떤 겁니까? 광합성을 하면 대기 중에 탄소를 가져오잖아요. 광합성 같은 거. 또 어떤 경우 용해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겠죠. 그런 요인들이 있다 정도 알면 되고요. 물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다?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탄소 순환 쌤이 설명했던 게 다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가 연소된다. 그러면 직권에서 기권으로. 자, 생물의 사체가 부식돼서 다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생물권이 직권으로 가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수온이 상승해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CO2가 다시 기권으로 간다. 등등의 이런 순환 과정을 좀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순환의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질소 순환이. 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질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반응성이 매우 작거든요. 그리고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물에 용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질소는 사실상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질소 기체 자체가. 실제로 호흡을 해서 빨아들여도 후 내쉬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근데 질소는 꼭 필요하거든요. 단백질의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럼 이 대기 중에 질소,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N2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냐면
NH3라 또는 이 NH3가 물에 녹아서 NH4+나 질산 이온 형태가 되면요. 암모니아를 거쳐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식물의 뿌리털에서 딱 흡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질소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이용할 수 없는 형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걸 참고로 알아둡시다.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용할 수 없었는 걸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걸 누가 해주는 겁니까? 번개칠 때 과량의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또는 뭡니까?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식물의 뿌리털에서 물과 함께 섭취를 하죠. 또 그 식물을 누가 먹습니까? 생명체, 동물이 먹고 동물이 배설하면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토양으로 돌아가고 다시 대기로 가면 다시 또 바뀌고 하니까 뭐한다? 순환한다. 결국 뭡니까? 질소 역시나 바다로, 육지로, 생명체로, 기권으로 뭐한다? 순환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물의 순환 문제죠. 여기 A가 비워져 있죠. 뭘 기준해도 됩니다. 바다를 기준하면은 나가는 게 320. 그러면 요 284랑 A랑 더해가지고 얼마 나와야 됩니까? 32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 값이 36이 돼야 284하고 다음 얼마가 됩니까? 320이 나오죠. 그래서 A는 36. 그리고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누굽니까? 바로 물이 증발하고 하는 것 전부 다 근본은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연습 4번 볼까요? 자, 기권에서는 무슨 형태의 기체 상태? 어떤 겁니까? 여기 있네. 이산화탄소 같이 기체 상태. 직권에서는 석회암, CaCO3 형태. 수권에서는 이온 형태. 생물권에서는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기본 문제로 같이 한번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판의 운동, 이 판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지각이라고 생각해 버립시다. 그냥 편하게. 그럼 지각의 운동은 조력 에너지가 아니죠. 지구 내부 에너지. 멘틀의 대류 때문에 생기죠. 방사성 붕괴 열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생명체 근원. 맞죠? 답은 3번. 달과 태양의 인력은 지구 내부가 아니라 뭐죠? 조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일부는 지구 내부에는 쌤 얘기했죠? 전환되지 않는다. 3번이죠. 2번 문제입니까? 아까 쌤이 양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태양 에너지 가장 많았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고 가장 작은 게 조력 에너지. 그러니까 나, 다, 가 해서 3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지금 보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가 이게 사실은 태양의 고도입니다.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양을 많이 받고요. 이거는 태양 고도가 이렇게 낮죠? 에너지 양이 작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이잖아요. 과요. 남죠. 여기는 뭐 합니까? 부족.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기와 해수가 이렇게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고 했죠.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과잉한 상태. 대기하고 바닷물의 이동을 통해서 불균형 해소하는 거 맞고, 단위 면적당 지표면이 맞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저위도가 많고 고위도가 작으니까 고위도가 많다. 틀린 말이죠. 답은 니은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태풍 그림입니까? 태풍은 쌤이 얘기했죠. 바닷물에 있는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이 되고요. 그러려면 바닷물이 좀 따뜻해야 되겠죠. 주로 태풍은 저위도에서 발생을 해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고위도로 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위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고위도로 가니까 사실상 이것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태풍을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맞죠? 기상현상 자체가 태양 에너지가 없는데 바닷물이 뜨거울 수 있습니까? 수권과 바닷물에서 에너지 받아가지고 기상현상이 생기니까 기권 상호작용이 맞고요. 지구 시스템 에너지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거죠. 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자, 물의 순환 문제 한번 볼까요? 수권, 뭐 직권, 기권 이렇게 있고요. 기억 보자. A 과정은 뭡니까? 육지에서 증발하는 거죠? 증발 왜 하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하는 거죠. 이거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B 과정은 뭔데요? 바다에서 증발도 역시나 태양 에너지. 이걸 맞는데 이게 틀렸죠. 연간 이동하는 물의 양을 비교하면 B하고 C 플러스 D가 같다. 자, 보세요. B는 바다, 수권 입장에서 나가는 거죠. 수권 입장에서 들어오는 건 C하고 D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권에서의 물의 양은 일정하니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게 같죠.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CD 과정은 해수의 염분을 증가시켰다. 자, 지표수가 이동하고 지하수가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광물들, 지표에 있는 나트륨, 칼슘 같은 그런 이온들을 함께 가지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해수의 염분,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지표에서 물에 녹아가지고 바다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각 권에서 이제 물이 이동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대기는 대기대로, 육지는 육지대로, 해양은 해양대로 물의 양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 입장에서 나가는 건 A랑 C잖아요. 대기로 들어오는 건 B하고 D니까 합이 같아야죠. 육지 입장에서 들어오는 건 A밖에 없죠. 나가는 건 B하고 E죠. 해양 입장에서 들어오는 건 C하고 E고요. 나가는 건 D가 됩니다. A-B 이거 넘기면 되죠. A 빼기 B는 E와 같다. 오케이. A 플러스 C, B 플러스 D 같다. 자, B하고 D 과정이라는 건 증발 과정이죠. 증발하려면 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권에서 에너지 흡수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권으로 가니까 에너지가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됩니까?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에 탄소순환 한번 봅시다. 보니까 A는 화석연료 연소죠. 이거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맞죠? 광합성은 기권에 있는 CO2가 생물권의 유기물로. 화산 분출도 직권에서 기권으로. 용해되는 건 수권으로 가는 건데 지구의 기온이 뭐 할수록 낮아질수록 용해되는 양이 많아집니다. 기체 용해도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 감소하니까 많이 방출되죠. 생물권에서 탄소는 주로 유기물 형태. 틀렸죠. 이산화탄소는 기권이죠. A 과정 화석연료 연소죠. 이거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 과정은 화산 분출이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맞거든요. 근데 화석연료는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표에 있다 하더라도 화석연료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닙니다. 탄소는 B 과정에서 탄산이온이가 생물권으로 가니까 유기물로 가야죠. C 과정이면 용해되니까 이온으로 가야죠. 염이 아니라. 틀렸고요. A, 화석연료 생기면 CO2 방출되고. D, 바닷물에 있던 CO2가 날아가고. 화산 폭발에도 CO2 생기니까 기권에 있는 탄소량이 많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탄소가 순환하는 건데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석연료의 연소가 있겠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건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겠고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호흡이 있겠죠. 생물권이 석회암지대를 형성하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뭐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A 과정에서 태양의 에너지가 이용된다? 광합성하면 이용되죠. 호흡은 B 과정 맞죠? C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의 존재 형태는 탄산이온은 아니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돼야 되지. 기권으로 가니까. D 과정에 의해 지구 시스템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그건 아니죠. 어차피 전체량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해야 하니까.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 한번 볼까요? 탄소 이동인데요. 일단 대기 중에 탄소 농도를 봅시다. 1.6 들어오는 거고 60도 들어오는 거고 90도 오는 거고 5.5도 들어오는 거죠. 더하면 150에 6, 7.1입니까? 그럼 157.1만큼이 대기로 들어옵니다. 플러스 되는 거죠. 대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건 61.4, 0.5, 92가 되겠네요. 그럼 61.9에다가 더하기 92를 하면 되나요? 그럼 153.9가 되니까 없어지는 것보다 생기는 게 더 많대요. 그러면 증가하겠네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자꾸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해야죠. 그래야 CO2를 줄 수 있으니까.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한 이산탄소 양은 대기에서 바다에 용해되는 양보다 적다. 봅시다. 바다에서 대기로 90, 대기에서 바다로 92니까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양은 대기에서 바다로 용해되는 양보다 적다. 맞네요. 됐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15번 한번 봅시다. 질소순환이죠. 대기 중에 이 질소는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바뀌면 이걸 누가 흡수합니까? 식물이 흡수를 하죠. 그 식물이 흡수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그 단백질을 동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일단 질소는 기권에 가장 많은 거 맞고요. 동식물에게 전달된 질소는 질산이온 아니죠. 동물에게 전달되는 건 질산이온이 아니라 무슨 형태라고 했죠? 단백질 형태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동식물의 배설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토양으로 갔다가 다시 기권으로 돌고 도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죠.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